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열렸습니다. 내년 APEC을 앞두고 있는 경주시 대표단이 페루를 방문해 회의 시설과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가 올해 페루에서 열렸습니다. 페루는 남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이며 정상회의를 3번이나 개최했습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경주시가 페루의 대표단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정상회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전반을 이렇게 점검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표단은 페루의 경우 APEC 기간 3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행사장을 확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각종 시설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의 규모가 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국제 미디어 센터 시설이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보완하는. 대표단은 APEC 관련 회의가 열린 다른 지역도 잇따라 방문해 각종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난 2015년 우호 결연을 맺은 세계 유산도시 아레키파시도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는 아레키파 산 아구스틴 국립대학과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경주 APEC 성공기원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경주시 대표단은 페루 방문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었다며 철저한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범정부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고 또 특별법도 꼭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온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페루 우르밤바시 등을 방문해 자체 개발한 고도 하수 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시로 구성되어 있는 해오름 동맹은 오늘 포항 라한호텔에서 상생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해오름 동맹 광역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조직을 확대 개편해 출범하게 되는데 포항과 경주, 울산시에서 각각 3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 마련됩니다. 추진단은 또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 노력하고 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주간 2차례 큰 불이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서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팀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무리한 복구 작업과 재가동이 사고를 불러왔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으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산고원 차량이 들어갑니다. 지난 24일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의 비공개 합동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산고원, 소방은 3파이넥스 공장의 용융로 풍구를 덮은 철피가 코크스로 인해 손상돼 불이 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화재의 발화 지점인 풍구와는 20-30m 떨어진 지점입니다. 화재가 반복된 만큼 감식팀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달아 발생한 화재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9일 만에 재가동을 시작해 닷새 만에 또 불이 난 만큼 무리한 재가동이 사고를 불러왔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폭발이 크게 나게 되면 고로뿐만 아니라 고로 전체적인 불에서부터 다 충격이 갔을 거 아니에요. 고로 특성상 이건 장기적으로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좀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나. 인근 주민들은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사는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단 이렇게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포스코는 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수습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제철소 파트너사 협회는 포스코 노조에 파업 대신 대화로 임금 협상에 임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공급 과잉과 내수 경기 부진으로 혹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재작년 냉천 범람 등의 영향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쟁의 행위는 포스코 고객사들을 떠나게 만들어 파트너사는 직원 고용이 불안해지고 지역 경제가 악화한다는 만큼 노조는 조합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시는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기로 하고 학계와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권면 전 국가핵융합연구소장과 황리호 비츠로넥스트 전무는 기조 강연에서 세계 각국의 핵융합 에너지 연구 동향과 핵융합 산업 잠재력 등을 소개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재현해 에너지를 얻는 기술로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포항시는 포스텍과 가속기 연구소, 방사광 가속기 등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초연구 및 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고사실에 배치돼 수능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항의했지만 사전에 고사장 분리를 요청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변예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지난 14일 대구의 한 수능 고사장. 고3 수험생 김모구는 같은 고사실에서 2학년 때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와 마주쳤습니다. 같은 시험실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줄 상상도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진짜 당황했었거든요. 김군과 같은 반이었던 가해 학생은 3학년에 올라가며 다른 반이 됐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김군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등 2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고사장에 배정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수능 시험 당일에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가가지고 계속 저한테 인신공격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수능 나흘 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을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따로 대치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주장했을 때도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은 수능 날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수능 고사실에 배치되는 걸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고사장 배정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사전 요청 시에 고사장 분리를 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학폭위의 판단을 교육청이 스스로 뒤집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광주에서도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수능고사장에 배정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주시 새마을회는 오늘 시민운동장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경주시 등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경주시 새마을회는 오늘 담근 김치 5천 포기를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정 등 2천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50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북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데 반해 급식의 잔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수 경북도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의 학교 급식 인원은 28만 8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3% 감소했지만 잔반량은 8,590톤으로 오히려 4.7%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매년 20억이 넘는 예산이 잔반 처리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급식 메뉴에 대한 기호 조사 등을 통해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농업민생 4법에 대해 재난 수준의 농망법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송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송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지금의 쌀값 폭락 사태를 불러왔는데도 농민들을 위한 양곡법 개정안을 남는 쌀 정부 의무매입법이라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해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16개 지역 MBC 사장으로 구성된 지역 MBC 사장협의회는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된 국악방송과 아리랑TV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전액 지역 중소방송 전환 예산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이지만 2024년 기준 아리랑TV에 134억 원, 국악방송에 58억 원을 지원했고 지역 중소방송에는 45억 원만 배정했습니다. 지역 MBC 사장협의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정한 집행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도내 고속도로 가운데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경찰청 분석 결과 올해 도내 고속도로 사망자 23명 중 48%에 달하는 11명이 중부 내륙선에서 발생했고 발생 원인으로는 후미 추돌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연말까지 중부 내륙선을 위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올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기준 울진 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4천여 명으로 발급률은 90%, 사용률은 82%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영화와 도서, 여행, 교통비 등을 매년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하는 카드입니다.